현장 취재 파일. 네, 현장 취재 파일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 맹형균 기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관련 뉴스들 가운데 네. 좀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들을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 웃기고 있네 메모의 전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정아 기자의 목소리였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의 증인이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이데일리가 처음 보도했고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현장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라는 이 자리에서 아까도 분명 위원장께서 이수진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가지고 국감하는 태도가 실실 쪼개고 비웃는 모습 중단하라고 분명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자. 어제 상황은 아무래도 예.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맞습니다. 했나를 따지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네요. 웃기고 있네라는 예. 말은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였고요. 그러자 이제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이 네.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두 사람만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그때 그 상황은 뭐 웃기고 있네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로 생각을 하는데 참 저도 난감하네요. 예. 네, 이후에 이제 국감은 정회가 됐고 오후 8시 40분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결국 누가 쓴 건데요? 누가 쓴 거로 밝혀졌나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썼습니다. 네. 지운 것도 김은혜 홍보수석이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토록 좀 반발하는 이유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이 메모가 공개되기 전에 그 대통령실 비서진의 태도를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감이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뭐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이제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주의를 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의 이후에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쓴 거고요. 이건 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향한 모독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무리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피감기관으로서 국회에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으면 예. 일종의 수험생의 마음이고요. 뭔가 추궁당하는 입장이어서 긴장하기 그렇죠. 마련인데 실실 웃었다. 예. 특히 웃음소리까지 들렸다.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하여튼 해명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적인 대화였다. 네.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좀 사적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뭐 국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심지어 주호영 운영위원장도 대화 내용을 일부라도 공개를 해야 그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다. 그래 앞뒤가 많죠. 무슨 예. 얘기를 했길래 웃기고 있네라고 적었냐 예. 이거죠. 네. 하지만 강승규 수석은 사적인 대화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며 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요. 국감장에서 둘이 앉아서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운영위 국감을 제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절반 이상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런 국민적인 참사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피감기관의 증인들이 웃고 떠들었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이거 자체로도 큰 문제인데 두 수석의 좀 해명이 맞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모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가 웃기고 있네라는 말은 진짜 웃길 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 네. 사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비난의 뜻이 담긴 거죠. 그렇죠. 흉을 보거나 어떤 네네. 빈정거리거나 뭐 네. 이럴 때 쓰는 조소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이고요. 민주당은 좀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과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할까요? 글쎄 뭐 지금까지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애초 이상민 장관이 책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요. 어제 맞습니다. 대통령 실장 얘기도 그렇고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네. 맹 기자는 취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의 발언부터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자치단체 거기도 결국은 해서 경찰에 협조하는 거예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네, 정부 내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좀 갑론을박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좀 대통령의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 약간 미세한 기류가 느껴지는데요. 네. 지난 1일입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게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최자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다르다. 그리고 법 규정이 없는 자체가 부실했다. 이렇게 주말에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그 말을 좀 겨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경찰을 좀 질타한 이후에 좀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 이게 봅니다. 매번 터지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156명이 더군다나 외국인 포함.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여기에다가 그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사 8개월 이후에 사퇴를 했다 이런 점까지 덧붙였거든요. 네. 근데 뭐 수습이 먼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당시 이주영 장관은 사퇴 의사를 먼저 표명했다가 그게 반려가 돼서 수습하고 사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언동을 보면 예. 그래도 나름 애쓴다. 뭐 이런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예.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맹 기자 지적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예. 대통령이 사퇴 수습을 한 다음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으니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이상민 장관은 다시 한번 사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퇴를 어떤 뭐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하거나 한 적도 없었다.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고 예. 내가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 예,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발언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란 단어, 경찰청장, 뭐 경찰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무려 69번을 언급합니다. 이건 뭐 자유보다도 훨씬 많네요. 69번. 네. 처음에는 뭐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네. 이랬던 기조가 이제는 좀 경찰 책임론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좀 사퇴 경질론을 좀 제기하던 목소리가 지금 쏙 들어가고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 또 웃기고 있네 이 논란 때문에 좀 약간 묻혔는데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말씀드릴게 국정 상황실이라는 데가 우리 재난 이쪽에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예. 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8년 전 얘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마음 아파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있는데 그 이제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으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재난까지 그 국가가 다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라는 걸 밝힌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나눕니다. 재난 대응은 지금의 행정안전부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라는 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은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여튼 결국은 각자 다른 이유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행안부도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우리 책임이 아니다. 경찰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소방도 억울하다. 하여튼 이렇게 각자 발뺌만 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요. 또 하나, 애당초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죠. 이것도 모두 인사말 정도 빼놓고는 다 비공개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박근혜 정부와 좀 차별화하려는 네. 그런 좀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었잖아요. 그게 이제 정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번엔 아예 세세하게 공개하자 이런 기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일에는 112 신고 내역 그 접수 내역을 공개를 했죠. 그 다음 날에는 윤 대통령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대통령실이 고스란히 다 공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무려 1만 자, 만자 분량의 대통령 발언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뭐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뭐 뚝심 있어 보인다, 추진력 네.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경찰을 좀 질타하는 모습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뭐 예. 공개한 건 사실인데 112 신고만 하더라도 예. 처음에 뭐 11건만 공개했다 나중에 그게 아니라 더 뭐 많았죠. 70건이다 90건이다 이래서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어떤 유튜브 청취자께서 맹 기자님 토크도 웬만한 방송들 기자 브리핑 이상으로 고급집니다 하고 웃어주셨는데 웬만한 것보다 훨씬 고급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른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요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왜 안 하나요? 그러네요. 네, 예. 약식 회견 안 본 지 좀 됐네요. 이태원 참사 이후인가요? 10월 28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전날이었죠. 안 하고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열흘 넘게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좀 기자단 사이에 좀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이 오전이고 외부 일정이라면 아무래도 청사를 들르지 않고 바로 이제 관저에서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출근길 약식 회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김은혜 수석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 애도 기간에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서면 브리핑을 냅니다. 그러면 예.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안 한다였고 그 예. 월요일부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인 지난 7일에는 이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오전 7시 30분에 네네. 열었고요. 또 어제는 불교계 원로를 만나는 일정을 비공개로 오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열리지 않았고요. 네. 또 오늘은 천주교계 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가서 만났고 그리고 전 서울대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예. 약식 회견 못 한다 이런 거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는 행보가 굉장히 예. 활발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종교계 인사를 만나면은 어떤 불편한 얘기보다는 네. 뭐 화합이나 국민 통합 이런 메시지가 강조돼서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또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뭐 쓴소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면전에선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기자들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난처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겠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청취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은 무엇일까? 또 언론 브리핑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매번 나오는 질문은 무엇일까? 예. 김정화 기자가 얘기해준 이런 것들이죠. 예. 누가 책임져요? 총리가 책임져요? 아니면 뭐 장관이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세요? 뭐 이러고 재발 뭐 방지 대국민 사과는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발 예. 방지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대신 물어볼 텐데 예. 이건 안 하고 일종의 덕담만 들으러 다닌다. 그러면 기자들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고 있습니다. 뭐 난처한 질문들이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또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자칫 잘못했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리스크 해소 차원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은 물론 뭐 다른 이유는 없다.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기자들 앞에서 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할 거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내일이 중요합니다. 네. 내일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내일 또 이제 비공개 일정 등으로 출근길 약식 회견을 넘기면 모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가거든요. 11일 금요일이요? 예. 네. 그래서 최소 16일까지는 이 출근길 약식 회견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잠깐 살펴줬는데 예. 어디를 왜 갑니까? 11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네. 그리고 15일과 16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뭐 챙겨야 될 정상회의들이네요. 예. 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 세일즈 외교, 첨단 산업에 대한 뭐 공급망 강화, 또 디지털 파트너십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는데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이번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고 알려졌는데 과연 윤 대통령과는 취임 이후에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네. 과연 한중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늘 그랬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회담이 열릴지도 좀 관심사입니다. 확정된 정상회담은 없습니까? 확정된 건 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네. 한국 태국 그리고 한국 필리핀 정상회담뿐입니다. 네. 뭐 대통령 부인은요?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합니다. 그것도 유심히 지켜볼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뭐 한미일 정상회담, 3개국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 한일은 조금 아직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태. 네. 한중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지난번에도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뒷얘기가 많았는데 많았죠. 뒷얘기가 많지 않은 정말 실리를 챙기는 정상회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맹영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